안녕하세요. orlando 캠입니다. 오늘은 상승 가능 종목과 더불어서 구독자님 요청하신 실수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회사는 지금 넷플릭스인데 시드은행이 제시하는 지금 넷플릭스의 주가 급등을 예고하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넷플릭스는 워너브라더스의 디스커버리 인수 실패로 인해서 시드은행은 해당 기업이 주가 상승을 위한 여러 가지 잠재적인 촉매제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해당 은행은 스트리밍의 플랫폼 회사에 대해서 대상 분석을 제기하면서 매수 등급 주면서 115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한다. 그래서 화요일 종가 대비 2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수치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특별히 대규모 인수 합병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좀 최고가 대비해서 한 30%가 하락한 상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다른 것보다는 현재 2010년도에 연간 영업이익률의 전망치에서 워너브라더스 인수 비용이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이 영업이익률의 전망치를 갖다 현재 31.5%, 32%로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인수를 하지 않으면서 얻는 그런 부가적인 이익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회사가 2010년도 10월에는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많은 투자자들은 넷플릭스가 인수 관련돼서 규제 검토 기간 동안에 인상할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생각해 왔죠. 뭐 규제 관련된 그런 검토 기간도 있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넷플릭스가 가격을 인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자,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금 보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넷플릭스는 더 많은 자사주 매입을 실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무로 주가에 최대한 10%의 상승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위험 요소가 있는데 바로 광고 수익이라는 겁니다. 광고 수익률이 15억 달러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월가의 컨센서스 예상치는 20억 달러다. 광고 수익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자, 그 예상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경우에는 주가에 악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지만은 주가 상승 요인은 상쇄할 만큼의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향후 몇 년 동안의 스트리밍 시장의 선두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의 광고 수익 추정치가 하락할 위험에 일부는 있지만은 단기적인 압박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현재 선수들의 목표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3월달 있죠. 3월달 들어와가지고 한번 보면 되니까 2월달은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거의 보면은 바이 등급이 거의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명만 홀드죠. 자, 그 다음 목표가를 보게 되면 이 정도로 되고 있다. 130불에서 115불로 낮췄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15불. 그 다음 바클레이도 115불이죠. 115불이 가장 낮은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105불이 가장 낮은 숫자죠. 웰스파고에서 105불 줬으니까. 그 다음 115불, 120불, 125불이 가장 높은 숫자가 되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주는 숫자.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 정도로 되고 있으니까 크게 일단 좀 요 정도 가격대에 뭐 110불이라든지 115불 때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인수 프리미엄이 내재되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인수 발표 전후에 있어서 인수기업의 주가가 급락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후에 추가 입찰 경쟁이 이어지면 추가 하락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주 전반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점까지 고려해 보면은 넷플릭스는 인수 발표 시점에서 가장 큰 부담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인수 무상과 프리미엄 회수, 현금 유입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하락했던 것이 어느 정도 급등을 했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가느냐, 그것이 문제겠죠. 그래서 또한 인수 통합 비용에 대한 그런 시장의 우려 역시도 인수 무산 시의 주가 변동을 키운 요인으로 작용이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저 또한 지금 넷플릭스는 벤 애플렉의 영화 제작 기술 회사인 인터포지티브를 갖다 공개적으로 금액으로 인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2026년도 콘텐츠 투자 계획의 일부로 판단되기 때문에 특별한 기업 이벤트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것이 단기적인 추세가 아니고 장기적인 추세로 또 갈 수 있다. 그게 가장 문제인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량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CAPM 있죠. 기대되는 CAPM이 지금 이제 21.62%입니다. 즉 자기 자본 비용이 21.62%인데, 자, 그에 비해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 있죠. ROE자가 43%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본 비용, 자기 자본 비용이 대비해서 지금 ROE, 지금 아무래도 자기 자본 이익률이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들. 그다음에 지금 이제 투자한 자본 대비해서 이익도 25%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좋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앞으로의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수익성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 한번 봐야 되는데 역시도 일단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죠. 요거 자체도 지금 이제 매출 총이익 마진 자체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48%까지 되고 있고 그다음 이익 마진 있죠. 요 역시도 꾸준한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다. 66.5%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역시나 무형자산 비중이 높죠. 그래서 자본 구조가 변동성이 큰 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이비타 지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비타 자체를 본다면 이비타가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중요한 그런 지금 현재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또 2020년도 1분기 때 지금 폴캐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출은 계속해서 12,005인데 12,157로서 늘어나고 있죠. 자, 물론 15.3% 정도 되고 있다. 물론 저번보다는 좀 낮게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이 되고 있고 또 오퍼레이팅 인컴은 OP 마진 역시도 32%, OP 마진이 여기는 24%인데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영업이익 마진이 상당히 좋다. 자, 그래서 지금 딜루텐 EPS를 본다면 0.56달러인데 0.76달러에서 아무래도 1분기 때도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성장성을 통해서 자,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넷플릭스는 워너브라더스 인수 무산으로 인해서 디스커버리부터 28억 달러 현금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현금은 기존의 90억 달러 현금에다가 현금성 자산을 더해서 유동성을 더욱더 강화할 전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가 지급 불능의 위험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고 무형자산 비중이 크다는 점은 감안해야 되겠지만은 총 자산과 부채의 비율이 1.92배에 이르기 때문에 단기 부채는 감소세, 이익잉여금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재무제표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정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 있죠. 3.84 정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건 이제 41명이 일단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좀 맞겠죠. 4.84를 했을 때 한 24배수 정도 쪽에서 지금 가격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현재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얼마만큼 멀티플을 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30배수 정도 주고 있고 섹터 평균이 12배수죠. 보통 보면 5년치는 37배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30배수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이제 12배수 이 정도 준다는 것은 좀 많이 무리가 있고 적어도 30배수, 자, 못해도 뭐 25배수 이상은 주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다시 돌아와서 이쪽에서 3.84죠. 그래서 3.84에서 지금 이제 30배수 정도 주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보시된 115불 정도가 나타난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대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한 115불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가격대를 생각하시고 자, 아무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 또 DCF 모형으로 봤을 때 5년 동안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할인율 갖다 10% 정도 줬을 때는 97불 정도 나타나고 있고 할인율 9.5%좀 낮게 줬을 때는 104불, 할인율을 10%나 높게 줬을 때는 한 90불 정도 되고 있다. 그래서 90불에서 105불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EBITDA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한 96불 86전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미드값 자체가 지금 로우는 91불이고 하이는 101불 정도 되고 있어서 요 정도 가격이 되지 않나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봉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가 이렇게 상승의 추세가 쭉 있다가 좀 무너졌죠. 자, 무너짐으로 인해서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금 반등되고 있는데 자, 반등됐던 자리를 보게 되면 요 직전 고점 있죠. 요 라인 대에서는 어느 정도 70불 라인 대에서 좀 반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0불 밑으로는 안 내려왔으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은 스토캐스트 이런 것도 좀 많이 올라와 있죠. 고점에 주봉에서 좀 올라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잡기는 좀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올라가서 잡기는 그래서 좀 더 많이 떨어질 때 지금도 가격이 95불 대니까 아주 일단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질 때 있죠. 그럴 때 90불 미만으로 떨어진다든지 조금씩 떨어질 때는 좀 분할 매수하셔서 들고 가시면 아무래도 주가 자체의 상승폭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봉에서 좀 더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갔을 때 자, 고를 때마다 조금씩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는 아무래도 직전 고점 때 115불 때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정도에서 올라가는 폭이 있으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다.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또 더 많이 먹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만 본다더라도 뭐 80불 때나 90불 때, 85불 때만 본다더라도 충분히 한 37% 여력은 있으니까 저 좀 기다리셨다가 주가가 좀 빠질 때마다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구독자님 요청하신 실스퀘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많이 하락했죠. 한 3, 4일 만에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날부에 비해서 이때까지 하락했던 폭 정말 한 4일 동안 한 2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자,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스코는 양자 보안 회사인데 양자 보안 회사에서 요번에 일단 유상증자를 했다는 거죠. 유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자, 유상증자 한 이유가 중요하겠죠. 돈이 없어서 한 건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자, 그런 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스큐 자체가 1억 2,500만 달러 정도의 자본 조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재무적인 요소화가 되는지 자, 근데 실질적으로 표면적인 악재를 압도하는 세 가지의 펀더멘탈의 진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장부 가치 역설, 두 번째가 자본의 재배치, 세 번째가 밸류에이션의 극단적인 왜곡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지분율은 아무래도 10에서 13에서 32% 정도 감소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주식을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조달 자금이 유입이 되니까 순유형 자산 가치 즉 말해서 NTBV가 0.95달러에서 2.77달러로서 수직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캐파가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자본의 재배치 자, 요거 자체는 원래는 일단 하드웨어를 갖다가 또 코벌리를 갖다가 인수하려고 했죠. 하드웨어입니다. 근데 하드웨어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자체 칩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더 많이 투자하겠다. 그래서 완벽하게 현금을 보존했다. 그래서 5.42달러 정도의 전천후의 런웨이가 확보됐다. 이 돈을 가지고 앞으로 더 많이 계속해서 신규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M&A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확보됐다는 자금들. 또 막대한 순현금에 차감한 실질적인 EV 셀즈 이런 것들은 11.8배밖에는 되지 않는다. 종종업계 48에서 476배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좀 하락은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지고 보면은 그거 자체가 완전히 시장을 또 왜곡하는 가운데 있지 이거 자체가 펀더멘털이 나빠서 하락한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발행가는 4.11달러입니다. 근데 보통주의죠. 오르네 쉐어스 요거 자체는 2291만 3630주를 발행해서 적극적으로 돈을 받았고 자, 그 다음에 선행자금 지원 워런트, 즉 프리펀드 워런트 있죠. 워런트는 내가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그런 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0만 주를 갖다 주당 4.1099달러 있죠. 요거를 먼저 받았다는 겁니다. 먼저 돈을 먼저 받았다. 그게 중요하겠죠. 그다음 행사 시는 0.001달러만 지불하면은 행사하게끔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제한 조항이 있는데 이거는 4.99달러, 그다음 4.99%, 9.99% 정도를 포함하면서 대주주의 규제 회피라든지 대규모의 스마트머니를 유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아무래도 행사가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먼저 일단 돈을 내놓고 나서 그다음에 이 가격 자체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자기 스스로 또 지불하시면서 행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돈을 먼저 선납을 했으니까 주가가 좀 많이 오르면은 그때 행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장래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대신에 돈을 먼저 받았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입장이 있죠. 그다음 클래스 2의 워런트라고 이거는 6,082만 7,260주를 갖다가 행사가를 5.5달러 즉 33.8% 프리미엄을 주고 돈을 땡겼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단기 차익이 아닌 양자 패러다임을 갖다가 그냥 7년 만기 옵션이다. 7년 동안 또 만기가 길다는 거죠. 그 정도로 만기를 두면서 이 정도 행사가를 갖고 땡겼다는 말은 아무래도 기업의 가치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양자 겨울이 있죠. 그 퀀텀 윈터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건네는 7년짜리 직능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내심 있는 자본을 가지고 투자자들은 기술의 성숙을 기다릴 시간을 확보하면서 발행사는 자본의 압박에서 좀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자 겨울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 5.5달러 정도의 돌파 시 외부 공모 없이 3.34억 달러 정도의 막대한 R&D 연금이 대차 대조표로 자동 유입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면서 앞으로의 긴 일단 여름 겨울을 갖다가 터널을 갖다 지나갈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요번에 유상증자가 나쁜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자본 배분에 있어서 코벌리를 일단 전략적으로 선회했다는 것이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사결정을 할 때 과거에는 일단 과반의 지분을 인수한다 이런 것들이 폐기가 됐다는 겁니다. 2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전액 소진한다. 안 좋은 모양이죠. 돈을 갖다가 다 갖다 바쳐버리니까 해서 번레이트를 급증하면서 현금 소진율이 없어지는데 자, 그래서 런웨이가 약화되는데 선택적 경로에서는 소주 지분에 지금 투자라든지 파트너십만 하기로 했다. 무리한 수직 통합을 포기하고 기술적인 파트너십으로 추출한다. 상당히 좋은 모양이었고 기존의 현금 4.25억 달러를 갖다 완벽하게 보존을 했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상당히 좋았던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았나. 자, 요걸 일단 가지고 여기다 무리하게 베팅 안 하고 자기들의 나름대로 칩이라든지 그쪽에 내부적인 소프트웨어에다가 투자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분 희석에 역설이 있는데 이제 딜루션이 있죠. 요거 자체 유통 주수가 증가됐다는 겁니다. 최대한 32.1%까지 증가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부 가치는 폭등을 했다는 거죠. 191%나 상승했다. 즉 순수익이 1.17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로 인해서 신규 기관 투자가들이 1.34달러의 가치 희석을 감소하고 들어온 반면에 기존 주주들은 0.27달러의 장부 가치를 상승하면서 공짜로 누리는 완벽한 방어 구조가 됐다. 현재 주가의 70% 이상 자체가 즉시 현금화 가능한 순유형 자산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엔터프라이즈 밸류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가치가 지금 시총 자체가 915밀리언이죠. 자,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현금이 있죠. 기존 현금이 425였고 지금 돈 들어온 것이 117밀리언이다. 두 개 합하면 542밀리언 정도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배로 구하려면 시총에서 이걸 빼주면 되겠죠. 가지고 있는 현금을 빼주면은 373밀리언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총의 반 이상 자체가 금고 속에 현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현금이 훨씬 더 많은 회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초창기 회사에서 시총에서의 시총 대비해서 이렇게 현금이 많다는 자체는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다.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회사들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위성 보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연간 매출이 18밀리언, 여기는 130밀리언, 7.1밀리언, 24.6밀리언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리게티보다도 좀 많은 가운데 있는데 손실의 적자를 본다면 30에서 40, 여기는 지금 216까지 되고 있죠. 대규모 적자고 적자 폭도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가장 적다. 자, 근데 현금성 자산도 542밀리언에서 3.3, 여기하고 좀 비슷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편에 있죠. 그래서 매출과 적자가 이렇게 적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적자가 적다. 매출도 지금 이제 리게티보다는 많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수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 감수하면서 밑빠진 독에 무릎 꿇고 있을 때 실스큐는 가장 효율적인 패미스 모델로서 1,800만 달러의 탄탄한 매출을 실현 중에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현재 밸류에이션을 본다 하더라도 실스큐 같은 EV 셀즈가 11.8배고 아이온큐가 48에서 83배, D웨이브는 132배, 리게티는 259배까지 가고 있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낮은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가가 빠지면은 저 매수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적자 회사가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 런웨이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했을 때 베이스 케이스는 18년이나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베어 케이스 있죠. 양자 기울이 있을 때는 10년 이상을 버틸 수가 있는데 자, 다른 하드웨이 리게티가는 2.7년밖에는 견디지 못하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견디지 못한다는 부도 남에서 얘가 인수합병도 될 수 있는 거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제 해자가 되고 있다. 이거는 재무적인 해자가 될 수 있다. 저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세 가지 정도의 지금 이제 현실적인 리스크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M&A 시너지의 창출의 복잡성, M&A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들, 그래서 인수합병이 잘 안 된 것들, 파이프라인이 가시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들, 워런트 오버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로 세 가지가 문제인데 그 세 가지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M&A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커벌리의 가반 인수 포기로 인해서 선제적인 방어가 완료됐다. 팹리스 모델을 갖다 고수하겠다. 근데 양자 기울로 인해서 장기화로 2억 달러의 파이프라인이 수주가 될 때는 5.4억 달러 정도의 돈이 있으니까 이걸로 런웨이로서 시장 수요의 시점까지 생존적으로 버틸 수 있다. 그다음 5.5달러 행사가에서 6,082만 주가 단기 주가 상승 저항 매물이 있죠. 오버행이 나오는데 자, 그렇게 했을 때는 투자자 장기 관점에서는 주가를 억눌려서 매집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마찰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풀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희귀한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방 리스크가 좀 차단된다는 것들, 주당 2.77달러의 지지선이 있어서 5.42억 달러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오지 않는다. 그 다음 상방의 포텐셜이 있는데 그거는 경쟁사 대비해서 10분의 1 수준의 밸류에이션이다.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되어 있다. 양자 보안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2억 달러의 파이프라인이 있다. 그래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스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적자 기업이죠. 적자 기업은 좀 꾸준히 투자하셔야 되겠고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3불대가 지켜지는지 보시고 그것이 만약에 무너진다 했을 때는 2달러 50전체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서 또 반등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금 장세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은 기간과 시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시장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때문에 좀 길게 보시면 적어도 3년 이상은 들고 와야만이 빛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